2022주의 영화는 큐어입니다. 큐어예요, 큐어. 네. 옛날 작품이더라고요. 전 맞아요. 모르고 봤거든요. 네, 저도 몰랐어요. 97년도 제작된 영화고요. 줄거리를 읽어드리자면 도쿄 지역에 동일한 방식의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체포된 범인들이 하나같이 회사원, 교사, 경찰, 의사 등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평소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에 의문을 품은 다카베 형사는 이들을 모두 이제 한 남자를 만난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전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죠? 약간 영화 기획 쪽으로 꿈꾸신다 하지 않나요? 맞아요. 전 될 수 있으면 또 기획 쪽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영화 배급이거든. 그래서 나는 콜라보레이션이구나. 꿈이 크신 분들이네. 나는 그래서 뭔가 영어가 좀 더 장착이 되면 나는 그래서 약간 좀 해외 영화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M&M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배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급사가 어떤 걸 수입했냐면 어거스트 버진이라는 또 영화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영화도 굉장히 알짜배기 영화로 알려져 있고 뭐 프랑스, 스파이의 아내, 뭐 이거는 쿠오바디스 아이다 등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알짜배기 어때요? 알짜배기 영화들을 수입하는 곳이 인터내셔널, M&M 인터내셔널이에요. 근데 이 배급사의 인스타그램에 봤는데 큐어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엄청 하셨군요. 3월인가 4월에.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눈 돌아간 거죠. 그것만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구나. 목소리부터 그러니까 격양돼 신났어. 신났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전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직접 이제 GV에 참석을 해서 봤기 때문에 확실히 두 번째 보니까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언제였죠?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한 5월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5월쯤 그랬던 것 같은데. 중간고사 째끼고 갔거든요. 뭐 간단하게 뭐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는 제가 원래 공포 영화를 좀 겁이 많아서 잘 못 봐요. 그래서 이번에 살짝 좀 긴장을 하고 봤는데 저는 사실 그 무섭고 막 소름 끼치고 그런다기보다는 되게 이거 영화가 정말 깊다. 진짜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기분?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곳을 좀 약간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영 좋지 않은 거 완전 저거 악의 근원으로 가는 기분이라서 맞아. 그런 것에서 오늘 좀 찜찜함이 더 크지 않았나 싶었어요. 찜찜한 뭔가 이 영화를 칭했을 때 저도 무서운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찝찝하고 찝찝하고 좀 말씀하신 거 깊은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인간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그런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 방향이 조금 좋지 않다. 저한테는 좀 너무 힘들었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분과 완전 다른 진짜요? 생각이에요. 저는 너무 깔끔했다고 생각해요. 깔끔한 그쵸. 공포 영화 치고 되게 찝찝함이 저는 거의 없었어서 그냥 저는 영화 되게 그냥 보면서도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군더더기가 없죠. 제가 봤을 때도 군더더기가 없이 뒷맛이 원래 이런 영화 보면 좀 뒷맛이 뭔가 좀 찝찝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찝찝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그 메시지가 맞아요. 좀 찝찝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영화 구성 자체는 굉장히 뭐 잔인한 부분 살짝 있긴 하지만 그런 불쾌한 부분들 그렇게 막 저한테 그렇진 않았는데 영상적으로는 근데 메시지가 그 감독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 굉장히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 거잖아요. 인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나도 혹시 이 영화에서 등장했던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는 저는 찝찝함이었던 거죠. 맞아요. 저도 메시지적인 거에서 좀 그랬던 거지. 영화 자체는 정말 깔끔했죠. 정말 재밌었다. 정말 재밌었다. 그래서 영화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첫 장면이 사실은 좀 인상 깊죠. 그러니까 흰 갑자기 배경에 뭔 동화를 읽어요. 근데 이 동화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푸른 수염이라는 동화인데 근데 동화지만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동화입니다. 또 연쇄살인마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이 푸른 수염을 읽었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큐어의 줄거리를 조금 예상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식의 일단 시작점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인물을 보면 사실 이 인물이 누구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모르는데 처음에는 모르는데 알고 보니 주인공 다카베 형사의 아내였다. 그랬고 어떻게 보면 사실 큐어가 뜻하는 의미가 한국말로는 뭐 치료,
네. 뭐 치유 막 그런 거잖아요. take care 그러잖아요. 음. 예. 어떻게 보면 큐어가 필요했던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그럴 수 아니었던 거죠.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그런 좋게 보면 음.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었나. 라고 이 생각. 중간에 그러니까 전 참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중간에 보면 이제 그 이 아내가 기억상실증 같은 그러니까 어쨌든 정신적으로 좀 정신병이죠.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봤을 때 푸른 그 소설책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데 그 이후에 거기서 또 이제 모른다고 처음 맞아요. 보는 맞아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장면의 의미는 뭐였을까 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장면? 근데 뭔가 영화 속에서 되게 약간 망각 이런 게 좀 많이 그쵸, 나오죠. 그런 게 많이 다 기억을 망각에 대한 못한다고. 것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나오니까. 근데 아내가 그랬던 건 저도 사실 좀 그러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인공 그 맘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아예 그런 캐릭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아내는 왜 기억을 못한다고 했을까? 사실 그 사람이 왜 기억이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했는지는 좀 그건 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외웠겠어. 아시나요? 아시나요? 아니 그거는 영화 쪽에 들어가 보면서 얘기를 좀 오케이. 해봅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살인이 나타난 첫 장면을 보면 또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포 영화라고 하면 살인이 일어날 때는 뭔가 뭐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라든지 맞아요. 뭐 샷을 뭐 빨리빨리 돌려서 그렇게 긴장감을 이렇게 앞세울 수 있는데 이게 웬걸? 음악도 통통 튀고요. 풀샷으로 잡으면서 갑작스럽게 살인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저한테는 이제 이거죠. 예, 머리에 이제 빡 온 거죠.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다 나는 현재까지. 예. 그런 점이 또 굉장히 뛰어났고 스토리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복잡하진 않죠. 맞아요. 예, 소재가 조금 이제 워낙 좀 괴이한 좀 본 적 없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갑자기 근데 한 사내가 나타납니다. 마미아라는 인물이죠. 근데 첫 대사가 막 여긴 어디야? 바다에서 완전 그 탁 트인 바다에서 맞아요. 근데 뭔가 그 바다의 이미지가 굉장히 황량한 바다에서 딱 등장을 하잖아요. 어디냐고 묻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피해자와 만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스터리의 주인공이 이제 마미아가 나타났고 사실 이 배우님이 하기와라 마사토라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기억 남는 게 약간 성우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배용준 겨울연가 그런 거 이제 전담으로 맡았던. 전 사실 배우 이름은 처음 들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배우님이고 근데 약간 좀 사생활적으로 좀 잘생기셨던데. 맞아요. 되게 귀엽게. 근데 그게 요즘 이게 몇 년 97년 작품이잖아요. 아 좀 옛날이니까. 옛날 얼굴 약간 좀 옛날 아바시죠. 그 원빈 생각도 나고 뭐 훨씬 원빈 씨가 잘생겼지만 뭔가 그 느낌이 있었어요. 원빈은 영화 안 찍는데. 10년 넘었지. 영화 좀 찍어야 되는데. 그렇고 또 얘기를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살인 장면을 좀 많이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됐는데 유독 풀샷이 많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테이크가 길었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지루함은 없었다. 느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까 제 질문에 답변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약간 좀 그 영화 자체가 계속 좀 그런데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면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최면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살인을 저지르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진술 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 그런 행동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그 긴박한 그런 장면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좀 연출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루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게 오히려 풀샷이니까 그런 인물들의 표정이나 그런 게 잘 안 드러나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리고 풀샷이니까 뭐가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보이니까. 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감이 안 잡히고 잡히고. 그냥 계속 보게 됐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 저는 그 롱테이크로 찍은 게 오히려 더 스토리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찍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최면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살해를 하고 있다는 그거를 그 처음에 아마 그렇게 한 게 그 파출소에서 맞아요. 살해하는 장면 때 유독 그렇게 제일 길게 그렇죠. 제일 네. 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그 관객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더 설명해주기 위해서 저는 더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그
총으로 죽일 때 음. 그 풀샷이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그 팜넬이라고 해야 되나? 네. 게시판 쪽에 그 노몰건이라는 네.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 아, 맞아요. 네. 아 맞아요. 그죠? 네, 진짜 봤어요. 난못 봤는데. 못 봤습니다. 네. 못 봤어. 그래서 뭔가 총으로 아, 인한 그것도 살인이 일어날 거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었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보게 되니까 그런 네, 것들을 맞아요. 좀 약간. 네. 그래서 풀샷이 좀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하니 아주. 저는 못 봤거든요. 네, 저도 못 봤습니다. 고품에 너무 좋습니다. 또 영화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형사 다카베 안에는 그 후미 안에 사실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게 나오는 게 세탁기가 일단 대표적이죠. 그렇죠. 네. 계속 이제 그 주인공 형사가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세탁기가 항상 돌려져 있는데 안에 보면은 비어 있어요. 아 맞아요. 그 세탁기를 끄고 다시 자리에 앉아도 이제 아내가 와가지고 다시 또 키고 그런 장면들이 있죠. 세탁기도 있고 또 이제 생고기 장면도 있었고 길을 잃어버리는 장면도 있었고 영화 그래서 초반부에 그 다카베 형사가 이렇게 말하죠.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여행을 가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여행을 가면 뭐 어디로 갈까 이걸 과연 어떻게 그릴까 했는데 근데 중간에 또 버스를 같이 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짧게 들어가죠. 약간 인서트 느낌으로. 네, 한 두 번 정도 번 나왔죠. 두 번 나왔죠. 네. 그래서 전 첫 번째 나오는 그 장면에서 이게 뭔가 진짜 얘네들 그러니까 저도. 진짜로 왜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그럴 수 뭐 있지. 와이프랑 어디로 가는 인서트를 일부러 넣는구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웬걸인 거죠. 요양원에 갔죠. 예. 정신병원이죠. 정신병원. 약간. 아니, 정신병원 요양원으로 간 거죠. 예. 그 장면이 계속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럼 아까 이제 그 여쭤보셨던 왜 이 사람이 정신병을 앓는 컨셉으로 갔냐, 기억 못한 컨셉으로 갔냐.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영화의 결말하고도 뭔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그러니까 다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최면술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 하나씩 결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네,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카베 형사에게 있어서 결점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그 정신병 관리 아내였던 거라고 저는 봐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기억을 또 잃어가는 컨셉이 또 비슷했고요. 그래서 다카베 형사를 보면 중간에 또 기억을 잃는 장면들이 몇몇 나옵니다. 다카베 형사가요? 다카베 형사가 기억을 잃는 장면이 나와요. 대표적으로는 세탁소. 그것도 그러네. 네, 세탁소에 갔는데 자기가 옷을 맡긴 줄 알았는데 옷을 안 맡겼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고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도 식사를 하는 장면이 두 개가 나오죠. 레스토랑에서. 네. 근데 첫 번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그릇이 정말 안 먹었어요. 안 먹어요. 아. 안 먹은 상태로 그대로 줘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다카베 형사가 점점 기억을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연출이 저는 또 굉장히 또 와닿지 않았나. 맞아요. 그리고 그런 중간에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자기 아내가 약간 그 자살을 한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네, 보여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게 그 일터에서도 진짜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고 가정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그게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 사실은 진짜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차라리 그냥 아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망이 그렇게도- 발현되구나. 네. 그래서 그 결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점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아닌가. 그 결국에는 형사의 그 타카베 형사의 그 아내가 결점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 저는 사실 그 마지막에 결국에는 아내가 죽잖아요. 네. 죽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데 그것도 보면은 형사가 아내를 죽인 게 맞겠죠? 저는 네, 그렇게 저도 생각했어요. 그렇게 봤어요. 왜냐면 이게 결정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죽었던, 그러니까 회사원이었고 주부였잖아요. 회사원이 교사라고 봐야 되나? 교사. 어쨌든, 예. 교사.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약간 좀 부부 안에 뭔가 다툼이 있었다는 거를 대사 내에서 보였던 장면도 있었고, 감이 살짝 있는. 예, 경찰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제 경찰서에 갔을 때 뭔가 얘가 마음이 안 들었다. 그것도 네. 조금이나마 결점이 있었고 의사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었던 자기 거. 트라우마, 아까 여성으로서 차별 그런 게 받았죠. 차별받아 있지 않았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사소한 결점으로 시작된 게 다카베 형사에게도 그게 맞물려서 나온 게 아내다. 아내다라고 이렇게 볼 수 그렇게 있는 볼수 해석인 있겠네. 거죠.
근데 뭔가 그 이 영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장면이 그 여자 의사랑 얘기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일 길게,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전까지는 뭐였죠 이름이? 마미야? 마미야. 네. 마미야가 이렇게 최면을 거는 장면은 직접적으로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보여주고 맞아요. 어떤 말을 하는지 이제 시작할 찰나에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네. 처음부터 풀로 이제 그 최면 과정을 보여줬던 게 그 여자 의사인데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죠.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 사람한테 심어줘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살인을 하게 하는 그게 제일 좀 잘 보였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이제 또 보면 최면술을 걸 때 사실 라이터 불을 켜면서 그렇게 그렇죠. 최면술이 이어집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약간 좀 흡연자로서 힘들었어. 힘들었다? 개인 왜? 고백이긴 한데 어. 좀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 담배 생각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응. 계속 뭔가 이어지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담배와 라이터가. 담배와 흡연을 하고 네. 싶다 하면서 라이터로 이렇게 하는 게 음. 그런 점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좀. 근데 담배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긴 했죠. 그 흡연을 하는 게. 그렇죠. 이제 담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소재죠. 이게 이제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그 과정이 처음에 마미야가 그런 어떤 그 최면술사로서의 활동을 이제 쭉 이어가다가 형사가 이제 마미야를 만나고 형사가 그 마미야의 뒤를 이어가지고 어떻게 최면술사가 되는 거를 암시하는 부분이 네. 마지막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면은 원래 그 형사의 패션 자체가 그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어요. 트렌치 코트 입고 담배는 안 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미야는 담배를 뭐 피는 장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계속 라이터를 들고 있었고 근데 마지막 장면 그 똑같은 식당 안에서 그 형사가 양복을 입고 있어요. 양복 트렌치 코트가 아니고 양복을 입고 있고 담배를 피잖아요. 원래 피지 않았는데 그 장면이 약간 암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담배 필 때도 연기의 모양을 자세하게 보세요. 어떻게 피나. 왜죠? 왜 되게 다 쳐다보는 거야 왜? 뭔가 이런 거 달랐나요? 약간 필 때 약간 달라졌나요? 제가 봤을 땐 약간 X자 모양이거든요. 오, 진짜로? 네. 디테일. 그걸 좀 오. 디테일하게 보시면 그런 점이 또 굉장히 또 왜냐면 2번 봤으니까 그게 참 아, 디테일하게 많이 보일 수밖에 보이죠. 없어요. 네. 네. 그런 게 좀 차이점이었던 것 같고요. 좀 약간 바깥에 좀 얘기를 해보면 요즘 참 일본 영화 감독들이 한국에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마구치 류스케, 우연과 상상, 드라이브 마이카의 하마구치 류스케가 있고요. 또 최근에 나왔던 실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가타야마 신조 감독,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이제 주감독이었던 그 감독이 이제 감독이 돼서 이제 실종이라는 영화를 꺼냈고 최근에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의 또 브로커가 또 개봉을 하면서 뭔가 한국 영화 시장에 소개가 지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 영화 최근에. 감독들이 뭔가 활발히 활동한다. 이번 구로사와 기요시도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잖아요. 기요시 감독께서.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영하 상상 감독,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점점 네. 약간 소개가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영화 통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필모그래피가 엄청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앞으로 네. 좀 많이 찾아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큐어 말고도 스파이 아내를 그것도 최근 굉장히 개봉작이니까. 네, 재밌게 봤고요. 왜냐면 이것도 하마구치 류스케가 또 각본에 참여한 아.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 또 뭐 도쿄 소나타. 이거는 왓챠에 있나 넷플릭스에 있나 왓챠에 뭐 어쨌든 있어요. 찾아본 게 있고 뭐 회로, 절규 등 어쨌든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은 뭔가 막 블록버스터 막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약간 저예산 영화로도 성과를 내왔던 그 감독의 영화가 이번 영화 시장에 또 찾아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한국 영화 감독님들이랑의 접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도 기요시 감독 이 영화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신 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네. 작품이다. 뭐 그런 음. 걸로 저도 처음에 딱 음. 주목을 이끌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에 봉준호라는 그 세 글자 이름이 엄청 큰 거죠. 엄청 굉장하죠. 커요. 엄청 커요. 예.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 GV에 갔을 때 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그때가 이제 브로커 개봉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는 CJ 이제 자본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좀 상업적으로 큰 작품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기존에 만든 거랑 다르게.
그래서 구로사와 규시 감독도 이런 말을 이제 하더군요. 나도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처럼 좀 자본을 받아 그치. 그치. 나중에 성사가 될 수도 있겠네. 사이즈를 키워보고 싶다. 내가 거기도 이제 뭐 강동원이랑 봉준호 씨랑 엄청 나오나요? 그러지 마. 안 그랬으면 좋겠네. 그렇죠. 브로커가 이게 참 아쉬웠죠.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고레다 히로카즈가 브로커를 만약에 좀 성공적으로 한국 시장에 좀 발판이 됐으면 일본 영화 감독들이 조금 더 한국 올 수 시장으로 있었을 들어올 텐데.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큐어는 그 양들의 침묵에서 영향을 많이 받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찾아보니까 1시간 만에 각본을 쓰셨다고. 네, 커피숍 카페에서 그냥 1시간 만에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맞아요. 짜임새가 좋아. 근데 약간 노래도 똑같아요. 노래 뽑을 때 원래 그렇잖아. 그런 거 그쵸. 작곡가들이 금방, 막 금방 뽑는 게 맞아요. 잘 팔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 삘이 꽂히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치.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영화 내용으로 한번 또 다시 들어가 봅시다. 중반부터 이제 영화의 중반부터 이제 나카베 형사와 마미야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미야는 어쨌든 진짜 자연스럽게 계속 자신의 대화를 이끌어 가요. 그거 참 맞아요. 좀 그 뭐라 그러죠? 약간 그 N극과 그러니까 같은 극끼리 N극과 하면 S극? S극은 붙는 거고. N과 N? 네, 그치. 그러니까 아. 같은 극끼리 이제 밀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했는데 너는 내 질문에 대답해. 아닌데 싫어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약간 좀 저는 약간 그게 이게 최면에 대한 얘기인데 그 최면 마미야가 최면을 쓰는 게 너에 대해서 얘기해봐. 너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빌드업을 쌓아 나가잖아요. 근데 약간 형사랑 데뷔대 약간 대척점에 있으면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범인인데 이 사람 형사인데 형사도 마찬가지로 범인한테 취조를 할 때 인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최면 술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최면을 시작한다는 게 좀 약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 형사도 최면 술사의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약간 좀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나 그런 이 사람은 그런 형사로서의 임무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질문되는 스킬을 좀 다른 데서 이제 쓰게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되게 비슷하게 좀 외형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았어요? 머리가 덥수룩하고 맞아요. 그 중간에 장면 보면은 그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은 아니고 이제 이 맞아요. 사람이 굉장히 특수범이니까 그 음. 위에 고위 관료들 모아놓고서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리 마미야가 옆에 앉게 하고 옆에 이제 형사가 앉아가지고 그 장면 뒤에서 맞아요. 뒤통수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거의 음. 비슷하죠 그게 맞아요. 장면이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동일시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 어떤 폐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병원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 죽이는 곳 있잖아요. 마미야를 죽이는 그 최종적으로. 마미야의 그냥 거주지 아니었나요? 거주지? 그런가? 아니가 다른 데였나요? 저도 그 모르겠네요. 정체를 정확히 저는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이게 네. 꿈속에서 나오는 가상 맞아요. 공간인가 저도 그런 그랬어요.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 약간 어쨌든 거기서도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하시죠? 아니 거기서 음. 그 마미야가 계속 그 후줄근한 니트 입고 나오다가 갑자기 트렌치 코트 입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맞아. 거기서 타카베가 마미야를 쏴 죽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로 인해서 더 타카베가 좀 자신의 이제 최면 술사로서의 그 더 다가간 것 같고 자기 어떤 그 내면에 있는 그 불안까지 없애는 그런 걸로 또 해석이 돼가지고 그쵸. 되게 좋은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옷까지 똑같이 입고 나오는 게. 아내도 죽인 걸로 밀어봤을 때 불안 요소를 죽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타카베가 그냥 확실하게 들었던 장면은 그 음성을 들었던 장면 아닌가요? 칼을 들고 치유하라. 노래 나오는 그쵸. 네, 칼을 들고 치유하라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좀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죽이는 장면은 자기의 불안 요소를 없애는 장면이고, 그쵸. 그리고 그 최면술사로서의 스킬이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배우는 장면은 그 장면인 거죠. 그 두 개가 나눠진 거예요. 뭐 시계스 안에는 같이 있는 건데 하나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안 요소 같은 걸 비우는 장면인 거고 하나는 채우는 장면인 거죠. 이렇게 약간 듣고 흡수하고 하는 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칼을 들고 치유하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그 X자로 살인하는 게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그죠.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네. 그렇게 네.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외부에서 보고 사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그 굉장히 범죄이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그 사람들. 이제 그런 행하는 뭐라 그래 그런 네. 최면수를 행하는 뭐 그런 단체라고 해야 되나? 마미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미아인데 어. 뭐 이제 녹음한 건 마미아가 아니잖아. 녹음한 건 마미아가 음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굉장히 뭐 많이 내려온 거죠. 내려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 19세기였나요? 그러니까 18세기 말 막 그랬던 거니까. 그게 막 정확히 드러나진 않아서 어쨌든 뭐 어쨌든 그런 그 살인 행위가 그들한테는 큐어죠. 큐어인 네, 거죠. 그쵸. 치유하는 행위로 네,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네.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마미아라는 인물도 사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과 의과대학 학생이었다는 또 그런 것도 있고 인격 장애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던 어떻게 보면 또 엘리트예요. 엘리트지. 뭔가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엘리트였던 학생이 점점 이제 최면술에 대해 이제 빠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좀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항상 뭔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막 불안정한 뭐 환경이거나 뭐 약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또 프레임을 씌우는 좀 가난하거나 뭐 안 좋은 집안에 자랐거나 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마미아는 정말 엘리트의 학생이었던 그렇죠. 그런 배경을 또 바라보면 또 영화적으로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감독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미아의 행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치유를 하냐면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그런 살인 욕구들 그리고 불안감들 그리고 적대시하는 그런 증오감들 그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최면을 걸어가지고 살인을 행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불우하거나 뭐 잘 배웠거나 이런 거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잘 배우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아까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들도 보면 의사, 경찰, 뭐 이제 선생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우리, 중에서도 더 어떻게 보면 규범적으로 많이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공통점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은 뭐 거지든 불황자든 뭐 의사든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다 누구나 다 살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풀어주는 체면인데 이게 이제 큐어인 것이냐 이런 약간 물음을 던지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살인 욕구 갖고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 메시지가 굳이 살인으로 굳이. 해야 되냐. 그러니까 네. 그 관점에서는 그 이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윤리 의식이나 뭐 법칙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큐어라는 거 자체에서도 그렇고 이제 살인을 해가고 나서 그 형사가 굉장히 평온해지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 메시지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얽매여 있는 그 규범들로 인해서 우리가 안에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가? 그래서 이게 큐어인가? 라는 이런 메시지를 딱 받았을 때 저는 그게 좀 불쾌하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도 그 엔딩이 가장 좀 무서웠어요. 그 평범한 식사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다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일상 같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칼을 갑자기. 그것도 그런데 저 평범한 사람들 속에 혹시 조금이나마 그런 게 얼마나 악의 그런 게 좀 충분히 퍼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래서 가장 무서웠던 장면이 그 엔딩 장면이었어요. 그 식사에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밥 먹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엔딩 크레딧 장면도 그냥 일상의 그 저녁 시간대 어떤 주택가를 그냥 보여주면서 뭐 평화로운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끝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엔딩 크레딧을 저는 한동안 이제 계속 앉아서 보게 됐던 이유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작인 거잖아요. 그 최면술사로서의 활동 그리고 그 인간의 그런 폭력성을 깨워주는 활동의 시작 이후에 딱 그런 평범한 장면들이 나오니까 이게 막 상상이 되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이게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뭐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 무서워. 계속 봤다. 엔딩 크레딧. 영화 어디서 봤죠? 저도 영화 어디서 봤어요? 롯데 시네마에서 왔죠. 롯데 시네마? 롯데 시네마? 네네. 얘기해도 되나요? 뭐 어때요? 롯데 시네마 봤죠.
메가박스에서 봤죠. 네,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봤죠. 아트나인. 아트나인 끝까지 불 안 틀잖아요. 안 틀어주더라고. 네. 저희 끝나고 바로 불 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보통 이게 뭐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 뭐 CGV 이런 데는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바로 불을 틀어줘요. 맞아요. 근데 아트나인 그 예술영화관들은 안 틀어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치, 우리 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못 나간 거다. 그렇기도 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깜깜해. 좀 눈치 보긴 했어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깜깜합니다. 네. 그렇게 예술영화관들은 끝날 때까지 불 안 켜줍니다. 음. 네. 역시 그게 또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날카롭군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영화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사실 마미야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했죠. 그쵸. 그게 진짜 좀. 그게 사실 좀 특이한 네.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음. 물론 마미야가 이렇게 최면수에 이게 건 건 맞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죄로 그렇게 해야 될까? 입증 그런 살인 게 있을까? 교사로 해야 되냐? 네. 그런 게 교사긴 있을까? 근데 그 다카베 동료 있잖아요. 그 정신과 그 네. 사람. 네.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최면을 건다고 해도 윤리 같은. 그런 맞아요. 것까지는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 살인은 나쁜 짓이다, 하면 안 되는 짓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최면으로 살인을 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마미야가 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인 교사, 살인 죄는 아니더라도 살인 교사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큰 성립되지 영향을 않아요. 미친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죠. 또 그런 시각이 또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막 뭐 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나 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또 다른 경우의 또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게 또 굉장히 또 신기했던 것 같고, 영화를 보면 나 왜 이렇게 식사 장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것도 좀 그랬어요. 왜 그런 건지 정말. 왜냐면 뭐 도쿄 소나타의 경우에서도 식사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약간 이 감독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나 봐. 아니라니까. 먹방신을 좋아한다. 그런가? 그러니까 다 같이 오손도손 막 그런 걸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래 저는 그냥 먹방 많은 그런 영화를 보면은 그런 생각 어. 들어요. 약간 좀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허하니까. 그래서 이게 공허함을 되게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계속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막 대놓고 나 너무 뭐 공허하다, 너무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뭐가 채워지는 게 없다. 그래서 그냥 뭐 망연자실에 있기보다는 거의 다 대부분 숨기잖아요. 그런 감정을. 그래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음식으로라도 채우려 전 그렇게 맨날 생각을 한단 그것도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혹시 이번 영화도 그런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공원 인물이긴 해요. 그쵸? 맞아요. 괜찮네요. 다. 형사가 공원 인물이죠. 역시 다 다르십니다. 아.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시즌 3호 칭찬입니다 지금. 제가 원래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네, 그쵸. 제가 원래 칭찬 되게 인색합니다. 근데 그런 해석은 정말 오케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냥 뭐 잠깐 뭐 쉬어가는 타임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스릴러 영화가 있으실까요? 좋아하는 공포 저는 영화. 그 조디악. 조디악은 네. 진짜. 약간 이거 보면서도 많이 그 조디악이 생각이 났는데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큐어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깔끔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디악도 상당히 이런 깔끔하죠. 비슷하게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약간 살인을 누가 저질렀냐의 그거를 찾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조디악 생각도 굉장히 많이 났고 저는 그 세븐도 생각이 세븐. 나고 네. 그리고 맞아. 메멘토도 그 약간 부인에 대해서 네. 자꾸 얘기하는 걸 맞아. 보면 메멘토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군요. 약간 그쵸. 저는 그 살인의 추억. 그것도 네, 그렇죠. 살인의 추억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냐면 봉준호 감독님이 또 그렇게 코멘트를 남기셨으니까 생각이 났고 그 뭔가 저는 롱테이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롱테이크로 좀 네. 담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약간 그리고 또 대비되는 그 뭐라 그래 그 경쾌한 음악에서 벌어지는 살인 같은 것도 인상 깊어가지고 근데 약간 그 살인의 추억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정감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저는 네. 확실히 그 양들의 침묵 영향을 받았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양들의 침묵도 그 형사 조디 포스터 그 배우가 맡은 형사도 약간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 좋은 기억에서 하고 그 범인도 가정폭력인가? 근데 걔도 좀 과거에 어떤 그런 이렇게 담겨져 있던 그런 걸 또 소재로 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진짜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왜냐면 양들의 침묵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아직 안 봤습니다 저는. 안 봤어요? 추천드립니다. 난 이거 대학교 거기서 봤는데 도서관에서 양들의 침묵. 네, 대학교 도서관에서요? 네, 대학교 도서관에서. 뭐야 안 해요 거기서? 네? 양들의 침묵. 네, 그 2017년이었죠. 대학교 도서관에서 한 5-6명에서 다 같이 큰 TV에다 틀어놓고 봤어요. 양들의 침묵. 네, 그랬던 어쨌든 TMI가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워낙 롱테이크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저는 하마우치 류스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또 인상적이다 그런 게 많이 보였다. 최근에 또 저는 재밌게 본 롱테이크가 그 하마구치 류스케 우연과 상상의 2번째 에피소드였거든요. 네. 자동차인가 아닌가? 그 문을 열어둔 채로인가요? 그거. 네, 그 에피소드의 그 롱테이크를 상당히 굉장히 보셨나요? 인상적이었어서. 우연과 상상은 하죠. 저 우연과 상상 아니고 그 아사코를 봤는데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롱테이크가 많진 않은데 그렇게까지 많진 않은데 좀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연상이 될 수 있겠군요. 이 큐어에서도 사실 스릴러 요소가 물론 살인 장면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거에서 굉장히 또 인상 깊었어요. 그 물이랑 관련해서 물체면? 아니 그러니까 물을 쏟았는데 그 쏟는 게 이렇게 물을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가는 걸 보여주잖아요. 약간 그게 네, 좀 피랑도 좀 많이 연상되는 부분이 좀 무서워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오히려 X자로 긋는 것보다는 그 물이 흐르는 그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막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원래 물이라고 하면 그 엄마 양수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생명 이런 거를 뜻하잖아요. 상징인데. 네,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르게 표현했다. 죽음을 좀 암시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저는 체면이랑 굉장히 관련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우리가 예전에가 아니고 그 겟아웃 영화 볼 때도 그게 있어요. 체면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니엘 칼로야가 밑으로 점점 심연으로 빠지는 듯한 연출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물에 좀 빠져가지고 고요한 상태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미지가 여기서도 이제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로 약간 체면을 암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닥에 물이 흐르는 것도 있고 처음에 그 마미아가 이제 그 처음 등장하는 장면도 물이 가득한 바다에서 맞아요. 이렇게 시작됐던 장면도 보면은 좀 약간 물이랑 굉장히 강력한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해석. 네, 좋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네, 사후 칭찬. 사후 칭찬. 사후 칭찬입니다. 1997년도에 영화가 2022년만 그러니까 25년 만에 정식 개봉을 했고 25년인가요? 25년이죠. 그렇죠. 수학이 약해서. 현재 여름 극장가에 이제 호러 영화가 많이 없는 가운데 이번 큐어가 개봉을 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저는 인상 깊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좀 많이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상영관을. 상영관이 많이 없죠. 뭐냐 지금 토르가 개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해는 한다만 이런 독립 예술 영화들도 굉장히 틀어 주시면 많은 관객분들이 인상 깊게 보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제가 준비할 건 다 했네요. 네, 뭐 있으실까요? 네. 그 기요시 감독 영화가 처음인데. 네. 그 저는 독립 영화를 약간 좀 잔잔하고 좀 그런 주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휴머니즘적인 주제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봤던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오컬트적인 소재로 한 그런 독립 예술 영화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처음 경험해봐서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그 평점하고 한 줄 평을 합니다. 마지막에. 네. 그래서 뭐 평점하고 한 줄 평 코너로 넘어가 보자면 저는 평점 8점입니다. 네, 저 사실 좀 까다로워요. 저 평점 아시죠? 저 좀 까다롭게 주는데 평점 8점이고 한 줄 평은 이상을 뛰어넘은 일상의 스릴러라고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네. 이런 거 항상 여기서 하는데 준비를. 일단 뭐 다른 분 하실 네. 저도 일단 전 10점 만점에 저는 굉장히 잘 봤거든요. 9점? 9점? 네. 완전 호평이네. 극호로 봐서. 그리고 한 줄 평은 저는 질적으로 깔끔한 스릴러라고 말하고 싶어요. 질적으로 깔끔한 스릴러. 네네 좋습니다. 네. 저도 9점이에요. 네. 저는 물론 인간을 그런 존재로 이제
표현한 건 아니지만 내가 성악설을 믿는 이유라고. 내가 성악설을 오. 믿는 이유. 성악설을 믿으시는군요. 저는 인간은 본디 악하다고. 저는 성악설을 믿. 그래서 뭐 인간이 막 악하다 뭐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내면에 다 그런 게 좀 하나씩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럼요. 고! 저는 평점 10점 만점에 8점. 네네. 파괴인가 치유인가로 하겠습니다. 파괴인가 치유인가. 요즘 잘 뽑아요 요즘. 왜냐면 저희가 한 줄 평을 썸네일 거기다 넣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상상하진 않았는데 아주 유력합니다. 되게 역시 깔끔하게 잘하셨고요. 사실 지금 큐어가 평가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대표 매칭 뭐 시네21에서도 굉장히 호평이 많았고 많은 평론가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영화가 큐어인데 그만큼 이번 여름극장과의 많은 관객분들이 큐어를 보시면 그만큼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일이들 40회차 시간을 만나봤습니다. 뭐 하실 말 있으신가요? 처음 그냥 없으면 끝내고 없으면 끝내고. 저는 있어요. 저는 이 활동의 첫 영화를 큐어로 시작해서 너무 일단 큐어로 본 게 너무 감사할 정도로 너무 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아다리가 개봉 예정 아다리가 맞은 겁니다. 부담. 부담. 아니 근데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 아다리가 맞은 겁니다. 저도 앞으로의 활동이 너무 기대돼요. 진짜 어떤 영화를 또 왜냐면은 사실 뭐 영화를 좋아한다긴 하지만 티켓값도 많이 오르고 그쵸. 그러면서 사실 매주 이제 신청을 챙겨보진 않거든요. 좋아하는 영화만 보지. 근데 이런 좀 원래 같았으면 안 봤을 수도 있는 영화인데 맞죠. 이렇게 또 보게 돼서 되게 진짜 저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활동하면서. 네, 뭐 갑자기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영예들 40회차 시간을 이렇게 만나봤고요.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